하나는 1, 300달러짜리 폰으로 찍었고 역대 가장 밝은 카메라를 탑재했죠. 다른 하나는 1인치 센서와 진짜 라이카 렌즈가 장착된 폰입니다. 센서가 큰 쪽이 늘 이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리개가 크다고 항상 이기진 않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와 샤오미 17 울트라의 대결 사진 촬영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철학의 만남입니다. 저는 두 기기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릴게요.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5 카테고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인 카메라 주간, 저조도, 줌, 초광각, 셀피입니다. 항목별 샘플과 함께 우위 기기를 살펴보고 그 이유도 분석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빼고 화면 속 픽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를 살펴보면 두 휴대폰은 카메라 구성에 대한 철학이 매우 다릅니다. S26 울트라는 후면 쿼드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메인 센서는 2억 화소의 11.3인치 크기며 올해는 더 넓은 1.4 조리개를 갖췄습니다. 이것은 S25 울트라보다 47%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5천만 화소의 초광가, 1000만 화소의 3배 망원, 5천만 화소의 5배 망원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망원 카메라는 디지털로 최대 1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에서 센서 자체에 대해 크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S26 울트라 카메라의 업그레이드는 주로 더 넓어진 조리개와 향상된 연산 처리에 관한 것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다듬어진 개선입니다. 샤오미 17 울트라 카메라는 3개지만 어떤 카메라들일까요? 메인 카메라는 5천만 화소 센서인데 완전한 1인치 라이트 퓨전 1050L 센서에 ROFIC HDR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삼성은 이런 센서를 S26 울트라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1.67 조리개의 리얼 라이카 시뮬락스 광학과 짝을 이룹니다. 망원 카메라는 2억 화소의 7 곱하기 1.4인치 센서를 사용하며 75mm에서 100mm까지 진정한 연속 광학 줌이 가능합니다. 고정 단계가 아니라 그 범위 전체에서 실제 광학 줌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라이카 TAPO 인증을 받아 색수차가 하드웨어 수준에서 보정됩니다. 삼성의 망원 카메라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샤오미가 이깁니다. 더 큰 메인 센서, 더 발전된 망원, 진짜 라이카 렌즈. 하지만 스마트폰은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실제 사진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비교입니다. 밝은 환경에서의 장면입니다. 삼성 사진을 보면 이미지가 더 밝고 더 강렬합니다. 색감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찍자마자 멋지게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편집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샤오미 사진은 채도가 조금 덜하지만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세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더 뚜렷하고 어두운 영역에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1인치 센서의 LOOAC가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편집 없이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린다면 어떤 사진이 더 즉각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사진을 보정하는 걸 좋아한다면 샤오미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1인치 센서의 힘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샤오미는 한 프레임 안에서 하이라이트와 그림자를 확실히 더 잘 잡아냅니다. 삼성은 HDR을 더 강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샤오미의 방식은
실제로 눈으로 본 것과 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밝은 환경에서 메인 카메라로 촬영할 때 샤오미가 다이내믹 레인지와 자연스러운 색감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삼성은 즉각적인 매력과 일관성에서 승리합니다. 어떤 가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둘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센서 우위는 확실히 눈에 띕니다. 이제 삼성의 강점인 야간 촬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삼성이 우세합니다. 노이즈를 보세요. f1.4 조리개 덕분에 빛과 구도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야간 촬영의 컴퓨테이셔널 프로세싱은 이제 정말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S26 울트라의 이미지는 더 깨끗하고 노이즈가 더 줄어들었으며 더욱 정교하고 색상도 더 안정적입니다. 샤오미의 사진도 전혀 나쁘지 않고 1인치 센서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더 많은 그레인이 보이고 외부 노출이 가끔 과하게 밝아지며 밝은 광원은 때때로 클리핑이 발생합니다. 삼성은 수년간 야간 모드를 다뤄왔고 그 경험이 드러납니다. 거의 어두운 환경에서도요, 삼성은 여기서 더 앞서 나갑니다. 삼성의 야간 프로세싱은 더 공격적이지만 더 똑똑합니다. 언제 밝게 해야 하고 언제 자제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로우 FIC 기술이 다이내믹 레인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노이즈 처리 능력은 아직 삼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저조도 환경에 대한 솔직한 평가요. 삼성이 이깁니다. 조금이 아니라 확실한 차이로요. 더 넓은 조리개와 수년간의 야간 모드 개선이 진정한 우위를 만들어줍니다. 샤오미의 하드웨어는 스펙상 더 좋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삼성의 소프트웨어가 더 뛰어납니다. 이제 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야간 모드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있고 또 이 사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삼성의 완승입니다. 완전히요. 이제 이 부분이 끝나면 다음 파트인 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배와 5배 줌에서는 두 기기 모두 훌륭합니다. 삼성은 3배와 5배에서 전용 망원 렌즈를 사용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보시다시피 이것이 3배 줌입니다. 샤오미의 연속 광학 줌은 3.2배에서 4.3배까지 광학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샤오미에게 조금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3배가 아니라 3.2배가 아닌 정확히 3배를 원해서 메인 렌즈로 3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배 줌으로 넘어가면 처음에는 샤오미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차이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러니 이제 미드레인지 구간에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는 차이가 미묘하거든요. 삼성은 5배 줌에서 약간 더 선명하지만 샤오미는 색감이 더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이제 10배 줌에서는 흥미로워집니다. 삼성은 이를 광학 품질 줌이라고 부르고 샤오미는 별다른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둘 다 사실상 디지털 크롭을 하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광학 품질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제 S26 울트라가 훨씬 선명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삼성 쪽이 더 선명해 보여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그 차이를 거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백배줌까지 더 들어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오직 삼성만이 이 100배 스페이스 줌이라는 독보적인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샤오미는 광학적으로 최대 120배까지 지원하지만 극한 줌에서는 솔직히 두 기기 모두 결과물이 거칩니다. 삼성은 그냥 조금 덜 거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75에서 100mm 구간, 즉 3.2배에서 4.3배 사이에서는 샤오미의 연속 광학줌이 독보적입니다. 디지털 크롭 없이 전체 구간에서 2억 화소의 해상도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이런 기술은 삼성에서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물 사진이나 중간망원 영역에서 주로 촬영한다면 샤오미가 기술적으로 더 우수합니다. 이제 줌에 대해 말하자면 삼성은 줌 범위와 극한 줌에서 승리합니다. 30배 이상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샤오미는 중간망원 구간에서 광학 품질로 이깁니다. 각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초광각, 샤오미는 14mm 환산 초점 거리로 삼성의 초광각보다 더 넓습니다. 더 넓은 화각을 담을 수 있고 5천만 화소 센서가 디테일도 잘 잡아냅니다. 삼성의 5천만 화소 초광각도 좋지만 약간 더 좁습니다. 샤오미는 이 렌즈를 매크로 촬영에도 사용하는데 5cm까지 근접 촬영이 가능해서 아주 좋습니다. 삼성은 이 정도 수준의 전용 매크로 모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풍경이나 건축물을 찍을 때 샤오미의 더 넓은 화각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그럼 초광각에 대한 솔직한 평가는 샤오미는 이론상으로도 실제로도 더 넓고 가장자리도 더 선명하며 매크로 기능까지 겸비한 더 나은 초광각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종 소외되는 전면 카메라 차례입니다. 삼성은 1200만 화소 셀피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샤오미는 50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엄청난 차이죠.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샤오미가 더 많은 디테일을 담아내는 것처럼 보이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따로 잡아내는 등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삼성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5천만 화소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5천만 화소는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5천만 화소 자체가 아니라 5천만 화소를 둘러싼 모든 것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품질 면에서는 삼성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샤오미 쪽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냥 더 보기 좋고 색감도 더 좋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이 더 마음에 드는 이유는 모든 걸 다 담아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 우리 중 일부는 사진이나 셀카를 찍을 때 이런 걸 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다 담지 않은 게 오히려 좋았어요. 셀카에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품질로만 보면 어떤 게 더 잘 찍혔고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샘플에서 벗어나서 사진 촬영에서 이 두 휴대폰을 정말로 구분짓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삼성의 접근 방식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사진을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과감한 HDR, 그리고 선명한 색감이 특징이죠. 그냥 겨누고 찍고 공유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90%의 사람들에게 잘 맞고 결과도 항상 훌륭합니다. 샤오미의 접근 방식은 좀 더 전통적인 카메라 철학에 가깝습니다. 더 큰 센서,
더 나은 광학, 그리고 덜 과감한 프로세싱이 특징입니다. 라이카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색상, 과학, 렌즈 설계, 그리고 하이라이트 처리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실제 라이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해 본 적이 있다면 샤오미의 결과물이 더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하드웨어만 놓고 본다면 샤오미 17 울트라가 앞서 있습니다. 1인치 센서, 연속 광학 준망원, 라이카 광학 기술까지. 삼성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스펙상으론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세싱, 일관성, 그리고 사용 편의성까지 모두 중요하죠. 삼성은 이런 파이프라인을 10년 넘게 다져왔습니다. 삼성은 거의 나쁜 사진을 찍지 않고 야간 모드는 업계 최고 수준이며 준범위도 따라올 자가 없고 갤럭시 AI 도구는 샤오미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좋은 사진을 찍을까요? 그건 더 좋다는 의미가 당신에게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멋진 사진을 찍어주는 폰을 원한다면, 만약 매번 아무런 노력 없이도 멋진 사진을 찍어주는 폰을 원한다면 삼성입니다. 만약 사진 촬영 능력이 더 뛰어나고 사용자가 실력을 발휘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주는 폰을 원한다면 샤오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삼성이 S27 울트라에 1인치 센서를 넣고 기존의 프로세싱을 유지한다면 다른 경쟁자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삼성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 비교가 경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게 솔직한 비교입니다. 어느 쪽에 후원도 없습니다. 둘 다 훌륭하다는 식의 회피도 아닙니다. 둘 다 훌륭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인지 알게 되셨죠? 이 두 기기의 동영상 촬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